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분류 작업에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택배 노조의 파업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배송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배송 불가 지역 확대로 농산물 등 신선식품 배송에 차질이 잇따르면서 농가와 중소상인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금방 수확한 초당 옥수수를 택배 상자에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년에 한 번, 한 달뿐인 수확철이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에 인력 투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택배 취급 물량이 10%가량 줄어 배송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기사들이 많아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은 각 택배사별로 전국에 40여 곳이 넘습니다. 배송이 안 돼 반송되는 물량만 하루 수십 상자. 창고 한편에 수북이 쌓인 옥수수는 하루만 지나도 폐기해야 합니다. 전화 와서 처음에 기다린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욕까지 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못 보내 저도 속상한데 그분이 내년에 제주도 초당옥수수 사주실까요? 중소상인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통주를 만드는 이 업체는 파업 뒤 배송 불가 지역에는 판매하지 못해 매출이 10% 이상 줄었습니다. 배송이 가능한 지역도 길게는 사흘씩 걸리다 보니 거래처에서 주문을 취소하기 일쑤. 택배사마다 부족해진 일손에 비노조원을 투입해 물량을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도 늘었지만 거래하는 택배사를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쪽에 저희 거래처 식당들이 좀 많이 있고 아니면 물산도 많은데 그쪽에 택배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박스가 커요. 박스가 크면은 다른 택배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그 점에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5개월 동안 기다렸던 건데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정당한 투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택배 노동자 500여 명 중 우체국 택배를 중심으로 6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제주시 지역에서 배송 지연 등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택배 노조와 정부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가 양배추 가격 안정관리제를 발령하고 재배농가에 14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제주형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거나 농협에 개통출한 농업인으로 월별 평균 시장 가격이 목표 관리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겨울 한파로 생육이 늦어진 양배추가 2월 이후에 집중 출하되면서 가격 안정관리제를 발령했고 이달 말까지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택배 배송비를 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갈수록 불만이 높아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민들의 택배 배송비 부담을 줄여보겠다며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택배 배송의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제주에는 특수 배송비가 추가됩니다. 이 때문에 제주 지역 택배 배송비는 평균 2,528원으로 내륙의 417원보다 6.1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택배업체들이 뚜렷한 산정 근거 없이 부과하다 보니 적정 수준보다 높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여론조사에서도 51%가 특수 배송비가 부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큰 물건 안 불러도 작은 걸로도 많이 시키는데 그것도 똑같이 5,000원씩 붙는 거 조금 많이 부담돼서 좀. 택배비가 개별로 다 좀 더 비싸니까 한 번에 시킬 때 뭐 같이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것 필요하지만 좀 고민하게 되고 막.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에서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적정한 특수배송비를 산정해서 권고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시장의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육지 지역에 비해서는 일종의 차별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이 물류 비용에 있어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은 지난 4월 제주 등 도서와 산간 지역의 물류 서비스 요금을 국가가 개선하고 배송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한 도민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지난달 KOPRA에 맡겨 도민 1,010명을 조사한 결과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50.7%, 기여하지 못했다 40.1%였고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 46.4%, 기여하지 못했다 44.9%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위상은 확립하지 못했다 51.4%, 확립했다 40.3%였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45.8%, 도움이 됐다 45.5%였습니다.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된 제1차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문화재 가치조사와 도립공원 확대, 개인 재산권 보호와 알뜨르 비행장 연계 방안까지 확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각 부문별 용역 전략팀을 구성하고 빠르면 다음 달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제주 한림농협이 정기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감사국 소속 감사반 직원들에게 술과 향응 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위반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저녁 시간, 제주 한림농협 2층 구내식당입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10여 명이 앉아 회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 사이에는 소주병도 여럿 놓여 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검사국 직원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과 직원 등 13명. 지난달 10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 한림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정기감사 마지막 저녁을 맞아 식사와 술판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제주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 전국협동조합 노조는 농협중앙회 감사반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려고 농협 하나로마트 2층 식당에서 술자리를 했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동원해 음식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저녁 식사 전 점심에는 도항선으로 비양도회가 식사를 하는 등 감사 기간 식사 4차례 등 200만 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한림농협 측이 접대에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하며 사실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권한을 빌미로 접대 향응을 수사하고 감사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강력한 개혁 조치와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한림농협 측은 감사가 마무리될 때 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고 비용은 검사국과 각자 지불했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접대 향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서로 그러면 n분의 1씩 해서 우리 같이 부담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접대 논란과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는 한림농협 조합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 기간 추가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은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고 오늘도 오후 5시까지 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28건이 추가로 확인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81명으로 늘었고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면
196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어제 11,000여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지금까지 1차 접종자는 전체 도민의 23.8%인 16만 500여 명, 접종 완료자는 도민의 6%인 4만 500여 명입니다. 제주도의회 정례회가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도의회는 지난달 심사 보류됐던 강정마을 상생협약 동의안과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등을 심사하고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현안 보고도 진행합니다.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정마을 상생협약서를 보완해 주민 사면 복권과 트라우마 치유 등을 추가했다며 갈등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슈 추적 코너를 통해 현상을 전달하는 단순 보도에서 탈피해 깊이 있는 보도를 이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심층 기획 보도의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의 다양한 현안들이 묻힐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중요 현안들에 대한 추적 보도를 이어가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해양경찰이 이호도 출입 규정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상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 직원 2명과 이호도 해양과학기지를 점검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학기지 이용 신청서를 해수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배경은 국정원 특성상 근거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정상적인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지역 노인 학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노인 학대 판정 건수는 463건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222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